네, 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오늘은 바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현지 소식 더불어서 이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재성 뉴욕생명 자산운용 CIO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바로 주제부터 보면서 네. 고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물가가 나왔습니다. 2달 연속 상승 곡선. 2달 연속 상승 곡선의 지표는 사실 이제 핵심 물가 지표보다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헤드라인 CPI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부담은 됐거든요. 근데 또 시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씩은 짚어볼 텐데 CIO님 간밤에 미국에서 CPI가 나왔습니다. 보셨을 텐데요.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CPI는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제가 서머리를 드리면은 stay at home, 집에 있는 물건들 내렸고 여행 가는 것도 내려서 양쪽이 다 내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일 올라간 게 기름값하고 wage, 인건비. 예, 인건비는 다음 달 뭐 계속 조금 세게 나올 것 같고 아직도 그 monthly job 데이터가 좀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멈추겠죠. 근데 아직은 셀 것 같고 기름값은 8월 달에 다 올랐고 이제 9월에는 옆자리예요. 그래서 year over year는 오를 거고 month over month는 flat 하겠죠. 다음 달은. 네, 뭐 다음 달에는 일단은 전월 대비로는 좀 플랫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시긴 했습니다만 일단 물가 자체가 시장에서 내지는 연준이 바라보는 그 측정치 레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은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도 또 그 정도로 딱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FOMC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내부에서 이 금리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뭐 보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머러스 기자의 컬럼에서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9월 뭐 동결을 시장은 점치고 있고 동결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케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 아티클 저도 봤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냥 저도 여기 와 있었는데 간단히 해석하는 거는 9월은 쉬고 11월에 올릴 확률을 꽉 잡고 있다. 저는 올릴 거라고 아직도 잡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봐야 되죠. 데이터 디펜던트 패드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11월 달도 안 올릴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두고 봐야 되는 게 일단 은행들이 지금 걱정되는 게 다시 문제가 일어날까. 이번에는 채권 이자 문제 아직도 있고 그 commercial real estate 부동산 아직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걸 걱정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못 올리죠. 사모님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안 그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세히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체율은 뭐 할 것도 없이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또 지역 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지역 은행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또 이제 상업운용량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 은행 문제는 뭐 물 건너간 건 아니죠.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큰 리맨 크라이시스 같은 뭐 문제가 있냐 그건 없다. 하지만 계속 망가지니까 그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렇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그분들이 돈을 빌려줘야지 중소기업들이 돌아가요.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경제 반을 이끌어가는데 돈을 못 빌려주면은 그렇죠. 렌딩을 안 하면은 경제 타격이 가죠. 그러니까 지역은행의 어떤 대출 활동이 활발해져야 중소기업들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소호나 개인 대출은 또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원활해질 수 있는데 또 CRE 즉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이런 대출 프로그램이 좀 엉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역 중소은행에서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또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헤드라인을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brokered deposit이라고 해서 중개 예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지역의 또 중소은행에서 굉장히 비율이 늘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그건 자세히 안 봐서. 아, 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걸로 그냥 받아들이도록 뭐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약간 금리 인상을 그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지는 작년 말에서 올해 넘어왔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잘 넘어갔어요. 다만 이제 어떤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하이퍼온 거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그래도 완화되고 있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뭐 하이퍼론거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이게 좀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지금 심하게라는 게 많이 꺾일 때까지는 붙잡고 있을 거라. 근데 그래도 100bp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마켓은 무슨 의미로 내릴 거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리세션, 인플레이션이 soft landing이든 hard landing이든 네. 리세션 쪽으로 가면은 내릴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수준까지 가면 내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경기 침체까지 안 온다면 굳이 금리를 안 연준은 내린다? 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리세션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세게 빨리 꺾으려면은 둔화돼야 리세션. 돼요, 경제가. 경제가 둔화되면은 soft landing은 인더스트리별로 리세션이 그냥 차례차례 네. 해서 미국 경제가 괜찮은 거고 hard landing은 리세션이에요. 근데 저는 hard landing을 면할 수 있을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켓은 soft landing을 기대하고 있어요. 마켓은 이 소프트 랜딩, 이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물론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보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보면 또 주택 가격은 좀 완화되고 있는데 이 어떤 의료비와 관련된 지출도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핵심 물가 지표 중에서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어떤 게 이제 필요할까요? 일단 직원 employment 고용이 고용. 예, 예. 고용이 줄어야죠. 그러니까 큰 그림 제가 좋아하는 큰 그림 말로 말하면은 네. 지금 monthly 달달이 나오는 데이터를 투자가들이 너무 막 이번 달은 이렇게 되고 그거 말고 60만 명에서 네. 지금 계속 내려와서 내려왔죠. 지금 리비전 해갖고 15만 명, 10만 네. 명 이때까지 왔어요. 이게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temporary worker 그걸 뭐라 그러죠? 일시적 일시 그게 벌써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줄이는 게 진짜 직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방향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0, 네게티브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뭐 한 달 걸릴지 6개월 걸릴지 그 사이 분명히 그 사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드디어 둔화되는구나. 회사들도 그렇죠. 이번에 CPI도 제가 이 말도 한 몇 달 전에 했는데 CPI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좋게 느껴지겠지만 조심해야 된다. 회사들의 earnings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CPI라는 게 또 우리가 물가 부담이라고 하지만 또 소비자들의 지출로 본다면 소비의 여력이고 아니면 소비의 어떤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달 한 달의 고용을 상황을 보면 뭐 전달에 좀 20만 명 올랐다가 지금 뭐 18명 줄었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 팬데믹 이후에 보면 60만 명, 40만 명, 20만 명, 지금 10만 명대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가면 뭐 한 자릿수 내지는 또 해고량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 그걸 보면은 이제 핵심 물가 지표는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리세션까지. 그리고 거기다 CPI에 뜯어보면은 goods and services 가격이 이번에 다 내렸어요. 네. 기름값은 오르고 그것도 그렇죠. 나쁜 거고 다 회사들한테 별로 안 좋은 방향이에요. 큰 그림을 봐서. 기업 이익이 조금씩은 시장의 기대보다 언더할 수 있는, 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은 오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금리 인하라는 게 이자 예, 내리는 Fed 거예요. 레이트를 Fed 내리는 레이트는 그러니까요. 내년에 만약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지면은 네. 페드는 이자를 내릴 의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내리는 게 보여야 돼요.
그냥 지금은 진짜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 70년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세 번을 이렇게 하고 내려가 갖고 썸머 스푼이 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은 이게 웨이지 포함해서 많이 내려가야지 자리를 잡아야지 내려가는 큰 그림이 그래야지 내리는데 그렇게 될 거면은 경제가 많이 둔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soft landing이나 hard landing 저는 hard landing인데 일단 안 좋은 방향으로 경제가 가야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방향으로밖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물가지표 CPI를 포함해서 물가지표 자체는 이게 선형적으로 딱 내려가는 거는 아닐 수가 있으니 네. 좀 고용 지표들을 좀 봐야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이 좀 잡혀가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그리고 했습니다. 노동시장도 미국은 union worker, union 네, 노조. 노조가 발표에는. 한 10%밖에 안 돼요. 크진 않아요. 미국 그 레이버 마켓에. 네. 하지만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예, 유나이티드 자동차 워커, 노조도 얘기했고. 파일럿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쪽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이 프레셔 이게 네.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큰 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10%가 올라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격을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닛 옐렌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소프트 랜딩 연착륙 가능할 것이다. 될 것 같다 이런 장밋빛 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나 레리 서머스 전 장관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CIO님은 예. 어떤 사이드이실까요? 저는 이렇게 답드릴게요. 제넷 옐렌은 일단 바이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cheerleader예요. 응원하는 사람이고 둘째, 버냉키가 예. 우리가 아는 베어 스턴스 랠리 2008년도 3월에 불경기는 안 온다. 그러고서 그렇죠. 주식이 막 떴어요. 그러면 뭘 배웠어요 거기서? 아무리 연준은 별로 그렇게 리세션 프리딕터에 좋은 그 분들이 아니에요. 네. 제가 존경하고 경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알지만 네. 리세션 프리딕터 분들은 아니고 그때도 그냥 완전히 틀렸죠. 네. 그래서 제넷 옐렌이 그리고 트레이셔리 쪽에 계시는데 재무부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냥 저는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안정스럽게 가자 이런 의미로. 제이미 다이먼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2월 말에 기억나세요? 네. 그분이랑 에드 하이맨이랑 이코노미스트 분이 두 분이 CNBC 나와서 그랬어요. 뭐가 좀간 불안하다. 근데 벌써 그때부터 보였고 2주 후에 이 SVB가 터졌어요. 터졌죠, 맞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길래 저도 봤어요. 네. 저도 여기서 들어서. 근데 걱정스럽게 그래서 리지널 뱅크 분명히 또 그쪽이구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쪽이 제일 잘 보일 거니까. 지역은행 하면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0월이면 실적 시즌이고 주로 이제 뭐 은행들의 실적이 먼저 나오거든요. 미국은 뭐 빅뱅크야 뭐 그렇지만 이제 지역은행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약간 어닝 발표할 때 조금은 약간 균열이 발생하는 소식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왜냐면요. 그분들의 포트폴리오 보면 아까 말하셨듯이 커머셜 론 네. 이게 부동산이 거진 30%에서 50%까지도 맞아요. 가더라고요. 특별히 리지널 은행들은 그게 이게 꺾이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꺾여서 금방 이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국도 보면은 영국은 거진 3분의 2가 꺾였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좀 뒤늦게 꺾이니까 그 그림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타격을 주냐? 미국 경제를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더스트리, 소프트 랜딩에 포함되지만 하드 랜딩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게 보이고 채권이자 10년짜리 채권이죠. 보통 은행들이 5년 투자하는데 10년에 물려 있어요. 이자가 너무 낮아갖고 10년 동안. 그래서 이게 물려 있는 게 더 올라갔잖아요. 7월, 8월에.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안 좋게 보이겠죠. 폴포리가 더 무너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적 시즌 스타트할 때 항상 미국은 예상보다는 괜찮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만약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은행들의 문제가 되고
동시에 고용 지표가 약간은 예상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리세션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세션 얘기하다 보면 미국의 리세션, 미국도 문제 얘기되지만 사실 달러라는 게 재미있는 게 이 스마일 곡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좋아도 달러 강세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보다의 어떤 상대적인 성장 때문에. 근데 또 거꾸로 미국이 너무 안 좋아지면 미국이 리세션 간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좋지. 이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환율이,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킹달러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스탠스, 즉 긴축에 의해서 킹달러가 됐다고 보면 최근에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거는 말씀 주신 리세션에 더 포커싱을 두는 것 같거든요. 달러가 110 찍고 98 찍고 지금 105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연준이 이자를 올리면은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이자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두 번째는 불경기 가능성, geopolitical risk 이런 게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둘 다 가능. 둘 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몇 주 전에는 한 105면 되지 않냐는데 벌써 105가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켓도 한번 움직이면은 쫙쫙쫙 올라가고, 예.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가능성은 더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고 언제 변동 이게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려요. 아직은 달러가 센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이게 어디서 멈추는지는 벌써 105 찍었더니 벌써 105 가갖고 지금 그러면은 더 찍어도 뭐 하여튼 어디까지 가는지는 두고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3년 5년 후에도 달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냐? 저는 이제 이게 피크인 것 같아요. 105, 110 이 사이에서 찍어봤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약간 피크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머징을 비롯한 한국 시장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아, 그래서 수출해서. 지금 이게 잠깐 경제가 계속 잘 진행된다 그러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완도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네. 저는 리세션을 예상하는 저는 내년으로 이게 미뤄졌죠.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다가 풀었기 때문에. 지금 M2 긴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산을 지었다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긴축을 더 많이 해야지 깨지는구나. 네. 이게 더 늦어지는구나 하지만 이게 깨지면은 수출이 잘 안 되면 한국은 조금은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도 제가 예상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예상은 안 할게요. 네. 하지만 약한 쪽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네, 일단은 뭐 환율의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환율 그 P보다는 Q, 즉 디맨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네. 한국 시장에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았으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고견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윤재성 뉴욕생명 자산운용 CIO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